여러분은 학생들이 영어 듣기 시험을 방해받지 않도록 35분 동안 모든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하는 나라를 아시나요?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실입니다. 수능 시험이 너무나 중요해서 전국 비행 일정, 군사훈련 일정, 심지어 증권시장 개장 시간까지 조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수능 영어 영역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 책임자가 사임하고 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가고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정치적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까? 2025년 11월 13일 5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전국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부분 2007년 황금 돼지띠, 출생자로 출산율이 급증했던 해였죠. 하지만 그 행운은 시험장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결과 발표, 영어 영역 최고 등급이 단 3.11%,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입니다. 작년 6.22%, 정부 적절한 수준 약 7%였습니다. 32명 중 1명, 이것은 통계 숫자가 아니라 수십만 학생들의 비명입니다. 45문제를 70분 안에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칸트와 홉스의 법 철학을 분석하고 게임 아바타의 존재 개념을 추론하며 희귀한 용어 컬터테인먼트를 다룰 때 이 용어를 만든 영국 교수조차 시험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70분은 무섭도록 짧아집니다. 한영고 임나해. 문제 이해에 정말 오래 걸렸어요. 답안들이 비슷했어요. 마지막까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BC, The Independent, Times of India가 보도하며 독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레딧 사용자들은 무의미한 화려한 말, 개념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형편없는 글이라 했습니다. 국가적 사건에서 전 세계 화제거리로 큰 질문은 얼마나 어려웠나가 아니라 왜 그렇게 어려웠나입니다. 위기의 뿌리는 시험체계 구조에 있습니다. 2018년 영어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경쟁 압력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순, 출제자들은 여전히 점수 변별력을 원합니다. 우수 학생을 구별할 어려운 문제가 필요합니다. 출제기관 출신 정채관 교수, 지문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미치도록 혼란스럽습니다. 자료를 실제 교육에 쓸모없게 만듭니다. 문제는 정부가 킬러 문항 제거를 결정하며 깊어졌습니다. 이 압력이 출제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계산이 아닌 표현과 추상적 사고에서 어려운 것으로. 결과, 칸트와 홉스 문제는 깊은 철학 지식이 아닌 대학 인문학 수준의 영어 독해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철학 시험입니다. 동시에 의대 입학 수요가 급증합니다. 2025년 정부는 의대 정원을 4,610명으로 확대 71.2%가 비수도권입니다. 많은 가족이 지역인재 자격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합니다. 의대 진학이 국가적 목표가 되자 수능의 모든 점수가 생사를 가릅니다. 너무 어려운 영어 시험은 점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미래 계획을 파괴합니다. 모든 압력은 또 다른 거대한 기계와 연결됩니다. 사교육, 통계청, 2024년 사교육비 역대 최고 29.2조, 원 201억 달러, 전년 대비 7.7% 증가, 학생 수는 1.5% 감소. 학생 한 명은 월 47만 4천 원 지출, 역대 최고. 디지털 대순 같은 프리미엄 학원은 월 350만 원으로 인상, 2022년 대비 13.3% 증가. 수능 어려워지면 사교육 증가, 사교육 증가하면 시험 더 어려워져 변별력 확보. 출구 없는 악순환, 부모 두려움과 학생 절망으로 먹여 사는 기계입니다. 영향 규모를 느끼려면 11월 13일 아침 고등학교 정문에 서보세요. 후배들이 사람 터널로 선배들을 응원합니다. 부모들은 새벽부터 모여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사찰과 교회는 동트기 전부터 가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긴장감을 만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국 젊은이 인생 최대 순간입니다. 몇 주 후 장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DS쿨 커뮤니티가 불안한 게시물로 넘칩니다. 고2 딸을 어느 학원에 모의고사에선 1등급인데 올해 수능 결과를 보니 영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 1등급이 3.11%밖에 학원 선택 시 영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학원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광주 대성 디퀀텀 김주형 부원장. 최상위권도 예상 못하게 영어에서 낮은 등급, 최저 요건 미충족. 성적표 나온 금요일부터 상담 전화 폭주입니다. 결과는 물의 파문처럼 퍼집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개인에서 사회로. 임나해와 수천 학생들은 마음 깊이 파고드는 불공정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공부, 모의고사 높은 점수. 하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워 꿈의 대학 불가능. 내년 재수, 압박감 2배. 희망찬 고3이 아니라 실패를 아는 재수생입니다. 전국 수십만 가정에서 반복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모들은 월 평균 $735 이상, 가계 소득 3분의 1 차지 가능.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도 20만 5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6천 원. 격차는 돈이 아닌 기회입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면 이 점은 최고급 학원 학생들에게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영향은 교육계 전체로 확산. 1등급 3.11%일 때 대학들은 입학기준 재조정. 많은 대학이 최저 영어 점수 요구 낮춰야 하며 혼란 야기. 아이러니하게 사교육 산업은 혜택. 대치동 H촌씨는 2023년 매출 3,310억 원, 2018년 대비 오발. 이익은 72억에서 260억으로. 어려운 시험이 수익성 기회, 학생 실패 많을수록 부모들 더 많이 지불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훨씬 더 깊은 위기. 한국은 2024년 0.75로 세계 최저 출산율. 교육비 부담이 젊은 부부 출산거리는 이유 중 하나. 6세 미만 거의 절반, 2세 미만 4분의 1, 이 이미 학원. 교육 시스템이 대가족 꿈을 짓밟는 기계. 어려운 영어 시험은 현 세대만이 아닌 국가 인구학적 미래 위협입니다. 압력이 충분히 쌓이면 뭔가 터집니다. 12월 10일 오승걸 사임은 개인 책임이 아닌 메시지. 시스템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 1993년 수능 도입 후 12명 책임자 중 4명만 3년 임기 완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 구조, 운영자조차 짓밟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미래는 어디로? 새 추세가 뚜렷하며 각각 더 심각합니다. 사교육 의존 계속 강화. 수능 어려워지고 예측 불가능하면서 부모들은 프리미엄 학원 필요성 더 느낍니다. 현재 80% 참여, 몇 년 내 90% 가능. 계층 간 지출 격차 커집니다. 부유한 가정 수백만 원 지출, 가난한 가정 더 많은 빚이나 희생. 교육 불평등을 만들 뿐 아니라 여러 세대 계층 불평등 강화, 사회 이동 꿈을 멀게 만듭니다. 재수생 물결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현재 34.7%, 2011년 20%에서 증가. 2025년 시험 너무 어려워 많은 우수 학생이 2026년 재응시 결정. 불리한 순환, 재수생 많을수록 경쟁 증가, 더 많은 사람 재수 필요 느낌. 장기적으로 일부는 수능 높은 점수 위해 청춘 2, 3년 이름, 세상 탐험, 기술 개발, 평범한 젊은이로 살 수 있었을 세월들. 가장 큰 압력은 시스템 신뢰 속에 쌓입니다. 정부는 여러 번 개혁 약속했지만 매년 새 위기. 2026년 수능이 다시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신뢰 무너짐. 변화 요구는 학부모, 학생, 대학들로부터. 대규모 개혁, 수능 비중 감소, 학교 성적과 과외 활동 평가 강화 또는 연중 여러 번 시험 시스템 전환 포함 가능. 하지만 그때까지 매년 수십만 학생은 창조자조차 통제 못하는 시험에 미래 걸어야 합니다. 한영고 임나해로 돌아갑시다. 결과 후 꿈의 대학 갈 점수 못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작은 침실에 앉아 창밖 보며 자문. 내가 배운 모든 것, 밤샘, 친구 거절한 순간들. 같이 있었을까? 그녀는 노력 부족 희생자가 아닙니다. 칸트 문제 하나가 전체 미래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희생자입니다. 그녀 이야기는 수천 학생 이야기. 충분히 재능 있고 열심히 했지만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기준 평가. 이것이 역설. 수능은 성적 기반 공정성 보장 설계지만 난이도 불안정성이 불공정 만듭니다. 정책 위반자 개혁 논쟁하는 동안 수십만 학생은 매일 결과와 살아갑니다. 내년 시험이 물수능일지 불수능일지 공정할지 불합리할지 모른 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시험 준비 학생이라면 수능이든 SAT든 점수가 같이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철저히 준비하되 시험 밖 기술과 경험도 쌓으세요. 과외 활동 참여, 개인 열정 개발, 포괄적 프로필 만들기. 불확실한 세상에서 적응력과 다양한 경험은 시험 점수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학부모라면 사교육 과다 투자 전 신중히 고려하세요. 많을수록 좋다보다 질과 적합성 집중. 자녀에게 휴식, 놀이, 시험으로 측정 못하는 소프트 스킬 개발 시간 주세요. 자녀가 실패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시험 결과가 인생 끝 아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능 1등급이 아닌 어떤 도전에도 맞설 정신 건강과 자신감입니다. 더 넓은 사회 이슈로 교육 관심 있다면 시험 시스템 개혁 이니셔티브 지지하세요. 단일 시험 비중 줄이기 지지, 포괄적 평가 모델 장려. 임나해 같은 이야기 공유해 사람들이 이것이 점수가 아닌 전체 세대 미래에 사회가 진정 자녀들에게 공정한 기회 주는지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 AI가 우리 일과 삶 바꾸는 세상에서 70분 안에 칸트 철학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시험이 여전히 잠재력 평가 최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 필요? 임나해와 수천 학생이 출제자조차 사임할 만큼 어려운 시험 정복 위해 청춘 희생 안 해도 되는 시스템? 한국은 학업 우수성의 어두운 면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완벽함이 공정성에 적되고 시험 난이도 운 없으면 노력만으론 부족한 시스템. 질문은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가 또는 시험 더 쉬워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 교육을 생존 경쟁으로 만들지 않는 시스템 구축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면 댓글로 생각 공유하세요. 전 세계 교육 문제 심층 분석 더 받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